송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다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나서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대방 측에서는 강제추행에 고소를 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고요. 저희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신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우선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고소인의 고소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고 허위 고소를 할 동기 자체도 명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첫 번째로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보통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경찰에서는 이제 수사 일정을 보고 나서 며칠 전, 뭐 내일 나와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좀 급하게 그 소환 일정을 잡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가신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된 조력을 받으실 수가 없는가,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꼭 고소장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확보했고,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몇 월 며칠, 누가 있는 자리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은 몇 월 며칠이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공소시효나 좀 오래된 일이다 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증빙이 확보가 되지 않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친고죄였었을 때는 고소 기간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기간에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공소시효나 몇 월 며칠자에 어떤 행위를 했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알리바이를 세울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고소는 누가 있었다 라고 얘기했고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서 준비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이 날짜에 피고소인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앞뒤 3일 정도씩을 문의를 했더니 누가 있었던 상황은 있었는데 이 시점은 아니었고, 이때 썼었는데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고 그때 내 옆에 누가 있었다 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시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몇 월 며칠자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갔었다라는 알리바이를 세웠고요. 어떤 장소에 갔던 거는 며칠 전이었는데 그 장소에 이 고소인이 있었었는데 고소인이 말한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였었다라는 객관적인 증빙 카드 내용을 냈고요. 우리 측에서 옆에 누가 있었었고 옆에 있었던 사람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봤다라는 부분을 확인해서 진술서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세 번째로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놨고, 이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에 수사관한테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이 고소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면 인용될 수 없고 우리 측 의뢰인은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고소 내용 자체가 혐의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소환일자 잡히고 피고소인과 같이 가서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된다라고 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피의자를 대신해서 변호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자체는 현행 우리나라 법 하에서는 고소를 당하신 분이 직접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런 준비를 통해서 관련되는 알리바이와 거기에 따른 증거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해놨고,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게 팩트니까 전혀 긴장하지 마시라는 연습을 하고 들어가셔서 진술 자체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 이슈상으로도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였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의 과정 자체는 조금 길었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요 사이에 고소인의 진술을 한 번 더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우리 측에 이에 반하는 주장이나 관련되는 증빙자료를 내라라고 해서 3번 정도 제출했었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봤었던 영천경찰서에서는 이게 저번 달 5월 중순경이었는데, 고소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장소에서 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첫 번째 그 고소 시점과 이 범행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시점이 9개월 정도 비일해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측에서 제출한 알리바이나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보면 고소를 당하신 우리 의뢰인이 피고소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라고 해서 혐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에는 수사권 독립이 됐기 때문에 예전과는 달리 경찰에서 수사 조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해서 우선은 끝났고요. 다만 이제 그 고소를 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진행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했었던 사건의 승소 사례고요. 이 전반적인 형사적인 고소 절차 그 이후의 대응 방법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